여러분, 10년 전에 저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살 이영호 어르신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큰 병 한 번 앓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으셨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본인 입으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벼운 감기 때문에 동네 병원에 가셨다가 우연히 피검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며칠 뒤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을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장 기능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변도 잘 보셨고, 밥도 잘 드셨고, 잠도 잘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몸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 병원 복도에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이영호 어르신처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바로 콩팥 이야기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망가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은 이 침묵의 장기 콩팥이 우리에게 보내는 3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콩팥을 지켜주는 과일 3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블루베리 상극 음식의 진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콩팥을 지켜봅시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콩팥은 아랫배 뒤쪽 척추 양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양은 콩처럼 생겼고 색깔은 팥과 비슷해서 콩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은 우리 몸속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혈액이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노폐물을 잔뜩 싣고 옵니다. 음식을 먹으면 찌꺼기가 생기고 근육을 쓰면 또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탁해진 혈액이 콩팥을 지나갈 때 콩팥이 정수기 필터처럼 노폐물을 걸러줍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혈액은 다시 온몸으로 돌려보내고 걸러낸 찌꺼기는 소변으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정수기 필터가 더러워지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듯이 콩팥이 망가지면 우리 몸 전체가 더러운 물에 잠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 하나에는 아주 작은 필터가 무려 100만 개씩 들어 있습니다. 양쪽을 합치면 200만 개가 넘는 필터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필터들이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은 무려 180리터에 달합니다. 180리터가 어느 정도냐고요? 큰 욕조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콩팥은 단 1분도 쉬지 않고 이 엄청난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의료진에 따르면 콩팥은 기능이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거의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개의 필터 중에 70개, 80개가 고장나도 남은 20개가 죽을 힘을 다해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능이 90% 이상 무너졌을 때 비로소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 수는 이미 수백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콩팥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본인이 환자인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영호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몸에 이런 신호가 있으시지는 않나요? 오늘 알려드리는 3가지 경고 신호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해당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거품입니다. 소변을 보실 때 맥주 거품처럼 거품이 잔뜩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건강한 분들도 소변을 볼 때 잠깐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거품은 잠시 후면 금방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 거품이 한두 번이 아니라 소변을 볼 때마다 매번 생기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콩팥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거품의 대표적인 원인은 단백뇨입니다. 단백뇨란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온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은 주방 세제처럼 거품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단백질이 섞이면 물과 만나 거품이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단백질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성분은 절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단단히 붙잡아 둡니다. 그런데 콩팥 필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 필터에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멀쩡하던 정수기 필터가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러져야 할 것들이 그대로 새어나가겠지요. 그러면 우리 몸에 남아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계속 빠져나가면 우리 몸의 단백질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근육이 빠집니다.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몸 여기저기가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콩팥 손상은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기계로 피를 걸러내는 투석이 필요한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소변 볼 때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가려움증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온몸이 가렵고 피부가 자꾸 건조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건성 피부 탓이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콩팥이 보내는 두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노폐물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정수기가 고장나면 더러운 물이 컵에 가득 차듯이 걸러지지 못한 독소가 혈액 속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이 독소를 어려운 말로 요독소라고 부릅니다. 이 요독소가 혈액 속에 잔뜩 쌓이면 결국 피부로 배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견디기 힘든 가려움증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몸이 가려우면 제일 먼저 피부과를 찾으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좀처럼 낫지 않는다면 그때는 한번 콩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상당수가 바로 이 만성적인 가려움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려움이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자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은 또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유 없는 가려움이 몇 주 넘게 계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부종입니다. 혹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이 유독 푸석푸석하게 부어 있거나 손가락에 끼던 반지가 갑자기 잘 들어가지 않거나 저녁만 되면 발과 다리가 퉁퉁 붓는 경험을 자주 하시나요? 전날 짠 라면을 먹고 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 또한 콩팥이 보내는 세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염분과 수분의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마치 댐이 물의 양을 조절하듯이 콩팥이 몸속 물의 양을 딱 맞게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망가지면 빠져나가야 할 물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댐이 막혀서 물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인 물이 중력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발과 다리가 붓고 밤새 누워있는 동안에는
얼굴로 몰려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겁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정강이 앞쪽을 10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었을 때 눌린 자국이 한참 동안 쑥 들어간 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부기가 아닙니다. 콩팥 건강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이 보내는 3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거품. 둘째, 가려움증. 셋째, 부종입니다. 이 3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부디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어르신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늘 후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경고 신호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콩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 우리가 평소에 꼭 챙겨 드시면 좋은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서 다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콩팥 건강에 좋은 과일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과일 중 하나지요.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콩팥 건강에까지 이렇게 좋은 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녹쓰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쇠도 가만두면 녹이 슬듯이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녹이 씁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이 바로 이 녹을 닦아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콩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펙틴은 물에 잘 녹는 식이섬유인데요. 우리 몸속에서 끈끈한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장속을 돌아다니면서 몸에 해로운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착 끌어안고 대변으로 같이 쓸려나가게 만들어줍니다. 혈액 속의 독소 농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콩팥이 걸러내야 할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콩팥에게 휴식을 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드신 콩팥병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건강을 더 잘 유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의 펙틴은 껍질 바로 안쪽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과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껍질을 절반 정도만 깎아서 드시면 훨씬 편하게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콩팥 건강에 좋은 과일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 과일입니다. 그 작고 푸른 알맹이 속에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C보다 2배 반가량, 일반 항산화 비타민보다는 거의 6배 가까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콩팥이 손상된 상태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였더니 몸속 산화 스트레스, 다시 말해 몸이 녹쓰는 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콩팥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블루베리가 천연 항산화제로서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도 아주 뛰어납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확 치솟는 것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콩팥에 가는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당뇨가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콩팥을 지키려면 블루베리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딱딱하게 굳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그 끝에 매달린 콩팥의 작은 혈관들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가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콩팥 건강에 좋은 과일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새콤달콤한 딸기 다들 좋아하시지요? 딸기에는 비타민C와 여러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딸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심장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딸기의 진짜 숨은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딸기를 비롯한 베리류가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물질이 풍부해서 장 속 미생물 환경을 좋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이 콩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장과 콩팥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장 속 환경이 나빠지고 나쁜 균이 득세하면 그 독소가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흘러가 콩팥 기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장이 깨끗하고 건강하면 콩팥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딸기 속에 든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장 속 좋은 균은 늘려주고 나쁜 균은 억눌러서 장 환경을 깨끗하게 바꿔줍니다. 결국 장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곧 콩팥을 지키는 길인 셈입니다. 딸기 역시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드시는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콩팥 건강을 해치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챙겨 드셔도 한쪽에서 콩팥을 망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셈이지요. 콩팥의 나쁜 음식 첫 번째는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니까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적당한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하게 드실 때입니다.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면 콩팥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쓰이고 나면 반드시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 찌꺼기를 처리하는 일이 바로 콩팥의 몫입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콩팥이 치워야 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늘어납니다. 일거리가 많아진 콩팥은 쉬지도 못하고 과로하게 됩니다. 건강한 분들은 콩팥이 튼튼하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이미 약해지신 분들은 이 과로가 오래 이어지면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기보다는 끼니마다 알맞은 양을 나눠서 드시는 것이 콩팥을 아끼는 길입니다. 콩팥의 나쁜 음식 두 번째는 고지방 음식과 튀김입니다. 삼겹살, 구이, 바삭한 튀김, 그리고 패스트푸드 먹을 때는 정말 맛있지요. 그런데 이런 고지방 음식에는 몸에 해로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나쁜 기름들이 몸에 쌓이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는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그 좁은 길로 피를 밀어넣느라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에 망치질을 하듯 강한 충격을 주어 콩팥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고지방 음식은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을 지핍니다. 온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콩팥의 작은 필터들도 그 불길에 함께 손상됩니다. 거기에 고지방 음식은 살이 찌게 만들고 비만은 다시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져서 결국 만성 콩팥병의 출발점이 됩니다.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튀김과 기름진 음식을 조금씩만 줄이셔도 콩팥 건강을 지키는 아주 큰 걸음이 됩니다. 굳이 다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드시던 것을 한두 번으로만 줄이셔도 콩팥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콩팥의 나쁜 음식 세 번째는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 대목은 정말 조심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건강한 분들에게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남아도는 칼륨을 제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자꾸 드시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위험할 만큼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근육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립니다. 그러다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심정지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바나나, 고구마, 감자, 아보카도, 시금치, 콩, 토마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많지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건강한 분들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음식의 양을 조절하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나에게 맞는 식단을 지키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에 좋은 과일 3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정보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면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음식들이 마치 사실인 양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좋은 음식을 못 드시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블루베리와 우유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요거트 이렇게 맛있는 조합이 사실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근거는 보통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우유 속 유당과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 흡수를 방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블루베리의 비타민C가 우유와 만나면 파괴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서로 결합해서 흡수가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카제인과 폴리페놀이 만나면 서로 살짝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위와 장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단백질이 잘게 분해됩니다. 그러면 결합했던 것이 다시 풀려서 결국 우리 몸이 흡수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블루베리와 우유 블루베리와 요거트는 마음 편히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와 오이입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는 이야기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비타민C를 잠깐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2가지 형태 모두 우리 장에서 멀쩡히 흡수되고 몸속에서 다시 원래의 활성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와 오이도 안심하고 함께 드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입니다. 2 과일 모두 산도가 높아서 함께 먹으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속이 쓰리고 몸에 무리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2 과일 모두 그저 평범한 과일 수준의 산도일 뿐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위산이 쏟아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블루베리 상극 음식 이야기는 대부분 근거 없는 헛소문입니다. 부디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몸에 좋은 음식을 멀리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아지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제 진짜 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물기를 쪽 빼낸 것으로 꾸덕꾸덕한 질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우리 장에 이로운 유산균이 가득 들어 있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산균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을 장 속으로 더 잘 빨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좋은 영양소를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최대한 챙기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그릭 요거트의 풍부한 단백질은 소화를 천천히 시켜줍니다. 블루베리의 식이섬유와 손을 잡고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 당뇨를 걱정하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침 식사로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천천히 시켜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블루베리와 통곡물을 함께 드시면 블루베리의 당분까지 더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통곡물의 식이섬유는 장 속 좋은 균들에게 맛있는 먹이가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심장과 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 심혈관 건강에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치아씨입니다. 물에 불리면 올챙이 알처럼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는 그 치아씨 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 작은 치아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 염증을 다스리는 데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치아씨의 오메가3은 콩팥 건강에도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손잡고 혈관벽의 염증을 잠재워 혈액순환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치아씨가 물에 불어나면 부드러운 젤 형태가 되어 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젤이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 보호하면서 블루베리가 장 속 좋은 균을 키우는 일을 거들어줍니다. 이렇게 블루베리에 그릭, 요거트, 오트밀, 치아씨를 곁들이면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효과가 한층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여러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미에 사시는 70살 조미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봉제 공장에서 오래 일하시면서 늘 짠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에 짭짤한 젓갈을 곁들여야 밥이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푸석하게 붓고 저녁이면 발등이 퉁퉁 부어 신발이 잘 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큰맘 먹고 병원을 찾으신 어르신은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너무 늦지는 않은 시기였습니다. 조미숙 어르신은 그날부터 짠 음식을 줄이고 국물을 적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사과와 블루베리를 매일 챙겨 드시면서 동네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저녁이면 부어오르던 발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손녀가 할머니 얼굴이 예전처럼 돌아왔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손주 앞에서 다시 당당해지신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콩팥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걸러내는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일도 콩팥이 합니다.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신호를 보내는 일도 콩팥이 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바로 콩팥이 합니다. 그러니 콩팥이 망가지면 단지 소변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이 들쭉날쭉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빈혈이 오고 뼈가 약해져 잘 부러지게 됩니다. 콩팥 하나가 무너지면 온몸의 균형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이자 동시에 우리 몸의 숨은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콩팥에 좋다고 하니 물을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것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자주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이 처리하지 못해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신 양만큼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이든 내 콩팥 상태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진통제와 소염제를 오래 복용하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 성분까지 걸러내느라 또 과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통증약이든 영양제든 한약이든 오래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좋다는 것을 이것저것 한꺼번에 드시는 것이 오히려 콩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아껴주면 그만큼 오래 일해줍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정기검진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 증상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고 거듭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검사 하나가 이영호 어르신과 조미숙 어르신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늦게 발견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라도 검진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래서 하루를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콩팥에 좋은 건가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하루 일과에 맞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화장실에서 소변 색깔과 거품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품이 오래 남는지, 색이 지나치게 진하지는 않은지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오트밀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콩팥의 부담은 적으면서 영양은 가득한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거기에 사과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반알 정도 곁들이시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조금만 드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한 끼에 손바닥 정도 양으로 적당히 드시고 튀김보다는 삶거나 찐 요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네를 천천히 30분 정도 걸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아침에 혈압을 재서 수첩에 적어두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하루하루 한숨 돌리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비싼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것, 동네 시장에서 파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좋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날 건강이라는 큰 선물로 돌아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며칠 못 가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과 하나 챙겨 드시는 것부터, 내일은 국물 절반만 남기는 것부터 그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봅시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아껴주면 남은 평생 충분히 우리 곁에서 일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손주들과
시장에 가서 맛있는 과일을 함께 고르는 모습,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 가족들과 둘러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 그 건강한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노후,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양과 방법입니다. 블루베리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서 드시기보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오랫동안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먹고 나서 4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하루가 지나면 몸에서 거의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 잔뜩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양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줌을 한꺼번에 드시기보다 2~3번으로 나눠서 드시면 혈당 관리에 훨씬 더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에 적힌 식품 유형 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농산물이라고 적혀 있는 냉동 과일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따로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얼린 제품이라 세균이나 잔류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이미 깨끗이 씻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씻으실 때는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마세요.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오래 담가두면 그 귀한 영양소가 물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콩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콩팥 건강에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혈압은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에 끊임없이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혈압도 콩팥처럼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 집에 혈압계를 하나 마련해 두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콩팥을 지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숫자가 꾸준히 높게 나온다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콩팥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콩팥은 더 많은 혈액을 걸러내야 하니 그만큼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일꾼이 빨리 지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짠 음식, 다시 말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시고 통곡물과 채소, 그리고 알맞은 양의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사과,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도 체중 관리와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콩팥의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거창하게 준비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30분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면서 동네 한 바퀴 도시면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우리 한번 가볍게 걸어보시겠어요? 작은 한 걸음이 콩팥을 살리는 큰 걸음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거품. 둘째, 가려움증. 셋째, 부종입니다. 이 3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콩팥에 좋은 과일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사과. 둘째, 블루베리. 셋째, 딸기입니다. 이 3가지를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도 기억하세요. 첫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둘째, 고지방 음식과 튀김을 줄이세요.
셋째,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상극 정보는 절대 믿지 마세요. 우유, 오이, 파인애플과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릭 요거트 오트밀 치아씨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살림 일구느라 정작 내 몸 돌볼 시간도 없이 평생을 달려오셨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대전의 이영호 어르신 기억하시지요? 그 어르신은 지금 식단을 바꾸고 매일 산책을 하시면서 남은 콩팥 기능을 지키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데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니 이영호 어르신보다 훨씬 일찍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손잡고 오래오래 함께 걸으시려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콩팥을 지키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끝까지 함께 챙기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